네, 안녕하세요. 자, 중학교 2학년 지구 파트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칠판을 주문해놨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종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거는 지구 크기 측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구 자전, 그리고 지구 공전 이렇게 세 단원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천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구 크기 측정. 근데 이 파트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도서관의 관장님으로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당시의 도서관이라는 것은 엄청난 확자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도서관의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 총장 이상급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뭐 그런 학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문화와 책들 이러한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놨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화들을 뭐 다 모아놓고 그곳을 이제 관장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을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거기에 관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이 에라토스테네스, 이 과학자 이름 함께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죠. 그렇죠. 그러한 시절에 이미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더라도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하고 비교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이미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구 크기를 측정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요, 이 가정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자,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과학자는 지구 크기를 재기 위해서 과연 어떤 과정을 했을까요?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학에 보게 되면 이 완전한 원이 있으면 이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어때요? 비례관계라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심각도가 두 배가 되면 중심각도가 두 배 되면 호의 길이도 두 배가 되겠죠. 근데 이 공식을 자 중심각 대 호의 길이 이 두 가지가 비례관계라는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형이라 해야 되고 입체적일 때는 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타원일 때는 이 공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보기에도 지구의 표면이 뭐 완벽한 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어떻게 사용했어요? 알면서 대략적으로 지구 크기를 재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항상 가정을 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했는 이유가 공식을 쓰기 위해서 가정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 가정은 지구는 완전한 구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이 가정을 함으로써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용했는지 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의 입각에서 제가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심각의 크기를 이렇게 번데기 표시처럼 되어 있죠. 영어에서 이거 뜨 발음 나잖아요. 그죠? 요거는 헬라어에서 시타라고 읽어요. 보통 수학에서도 각도를 뜻할 때 이 시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중심각 대 한글로는 중심각이에요. 중심각일 때 호의 길이는 L이면 한 바퀴 돌면 몇 도예요? 360도죠. 360도일 때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2 파이 R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자, 책에는 보니까 2파이 r 대 360도는 L 대 시타에서 거꾸로 적어놨어요. 선생님이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어떻다?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시타 곱하기 2파이 r. 자, 시타 곱하기 2파이 r 이꼬르 L 곱하기 360도죠. 360도 곱하기 뭐다? L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구 반지름을 알아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지구의 둘레 이 자체 값을 구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지구 반지름까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R이라는 값을 빼고 나머지를 넘기면 시타 곱하기 2 파이 분의 360도 곱하기 L 되겠죠. 자, 이 공식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362파이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값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중심값과 그리고 호의 길이 L만 구할 수 있다면 자, 시험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지구 반지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값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호의 길이 L과 이 중심값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값을 알면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는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과 이 시에네 지방 사이에 나일강이란 여기가 이집트니까 이집트 나일강을 따라서 거리를 쟀었습니다. 대략 얼마? 925km라는 거리를 재게 됐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호의 길이는 925km 정도 된다라고 나일강을 따라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중심각을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중심각을 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바로 삽들고 이만큼 지구를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바로 두 번째 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가정은 태양 광선은 태양 광선은 무슨 광선? 평행 광선이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평행 광선. 자, 그러면 태양 광선은 왜 평행 광선이다라는 가정을 하게 될까요? 그거는 요 지방의 각도를 재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지점에서 자, 알렉산드리아에 어떤 방천탑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에네 우물이 있는데 이 시에네라는 곳의 우물에는 6월 22일 하진날만 되면 자, 하진날이에요. 하진날이 뭔지 아시죠?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날이에요. 이 하진날 태양이 이렇게 똑바로 들어오겠죠. 하진날에 태양이 수직으로 똑바로 들어와요. 그 지방에서. 특이하죠. 우물에. 오, 똑바로 들어오는 그곳에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하여튼 뭐 어떻게 된 심판인지 모르지만 하진날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날 이 우물에는 수직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태양광선이 평행하니까 이렇게 평행하죠. 그러면 두 선이 평행할 때 이 직선이 있으면 요각과 요각은 서로 엇각이라고 합니다. 엇각. 엇각의 크기가 어때요? 똑같겠죠. 요 점을 A, 요 중심 O, B, B 다시 요 지점을 C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A, O, B와 각 B, B 다시 C는 엇각으로서 같습니다. 그러면 엇각이 똑같으려면 조건이 뭐였어요? 네, 맞습니다. 엇각이 똑같으려면 광선이 평행선이라 해야 됩니다. 평행선일 때 엇각이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은 바로 시타를 측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시타를 측정했죠? 7.2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2도 925km 집어넣어서 반지름을 구했더니 7,365 실제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거든요. 그럼 6,400과 7,365는 조금의 차이는 있다?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도 못하던 시절에 그만큼 측정을 했다는 거는 야,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오차가 조금 나왔는데 그 오차의 원인이 무엇일까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구에서 보게 되면 지구본에서 보면 세로줄을 이렇게 경도라고 해요. 그리고 가로줄을 위도라고 하죠. 그렇죠. 위도는 달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 그죠. 요 지점에 알렉산드리아가 있다면 여기 시에네가 있으면 위도는 달라야 되지만 경도를 일치시켰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도를 일치시키지 못함으로써 오차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구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구 크기는 완전한 구라는 곳에서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되었고, 태양광선은 평행광선이다라는 내용에서, 그렇죠. 억각이 서로 같으니까 중심각을, 억각을 대신 측정함으로써 값을 구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할 게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의 증거들이 나오는데, 뭐, 내용 다 빠져버렸어요. 그죠? 어려운 내용들이 다 빠져버리고. 자,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에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자전도 그렇고, 지구의 공전도 그렇고, 뒤에 가서 배우게 될 달의 자전, 달의 공전.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일단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주 공간에서는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면하고 좀 달라요. 우주 공간에서는 이렇게 도는 것을 서에서 동으로 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는 여기서 일로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또 여기서 일로 가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표현을 쓰지 않고 우주 공간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돌면 서에서 동이고 이렇게 돌면 동에서 서다라고 표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방향을 우리는 순행 방향이라 그럽니다. 순행 방향이 곧 서에서 동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중심에 놓고 모든 행성들이 다 이 방향이죠. 그죠? 서에서 동입니다. 그래서 순행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 공전, 달의 자전 공전, 태양의 자전 전부 다 서에서 동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현재 서에서 동에 해당되는 것이 일단은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게 지구의 자전 공전 2개죠. 달의 자전 공전 2개입니다. 또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나옵니다. 그까지 해서 총 5가지가 서에서 동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들어가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입니다. 자전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태양이 뜨거워지고 하루라는 날짜가 생긴 거예요. 자전이 없으면 하루라는 개념 자체가 없겠죠. 하루라는 개념은 바로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시간 만에 360도를 돌죠. 이게 하루잖아요. 그죠? 그러면 24시간 분에 360도를 계산하시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15도, 1시간에 15도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의 속도는 1시간에 몇 도? 네, 맞습니다. 15도. 15도 자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그게 바로 지구 자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 자전의 증거가 나옵니다. 지구 자전의 증거는 주로 이 일주 운동이라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일주 운동은 대부분 다가 동에서 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 돈다기보다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함으로써 일주운동, 나머지가 동에서 서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해도 동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로 지죠. 별도 동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로 지죠. 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든 별든 달이든 전부 다 동쪽 하늘에서 떠올라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이유가 실제로 걔들이 동남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지구가 서에서 남쪽을 지나 동쪽으로 가니까 반대로 가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겠죠. 실제로 얘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운동은 실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모두 다 1시간에 15도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1시간에 15도예요.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일주운동의 속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보는 별의 일주운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입체적이라서 참 설명하기가 난감하네요. 그죠? 여기서는. 자, 그렇지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자, 별이 동쪽 하늘에서 떠올라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내려가겠죠.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요게 이제 동쪽 하늘입니다. 요까지가 남쪽 하늘, 여기가 서쪽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동쪽 하늘, 남쪽 하늘, 서쪽 하늘 따로 그려놓으니까 헷갈려요. 근데 한꺼번에 연결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쪽 하늘 올라가는 사진 보이죠? 남쪽 하늘은 옆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죠? 서쪽 하늘은 아래쪽으로 가는 거 사진 따로 나와 있죠. 이걸 왜 사진을 따로 찍어가지고 그죠? 사람 헷갈리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동남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북쪽 하늘만 조심하면 돼요. 북쪽 하늘은 자 동남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돌던 것이 북쪽 하늘 여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준으로 맞춰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 어때요? 북쪽 하늘은 어딘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쪽 하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쪽 하늘, 남쪽 하늘, 서쪽 하늘, 북쪽 하늘 다 외우시면 돼요. 그렇겠죠? 그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북쪽 하늘. 그렇죠? 자, 여기에 A라는 별이 있었어요. 1시간이 15도씩 올라가게 되면 90도 올라가는데 6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 이 지구 자전의 증거로서 이 별의 일주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자전의 증거는 별의 일주 운동, 달의 일주 운동, 태양의 일주 운동, 모든 일주 운동은 전부 다 자전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별의 일주 운동, 동쪽 하늘, 남쪽 하늘, 서쪽 하늘, 북쪽 하늘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에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거예요. 북극이나 적도지방은 또 다른 모양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교재에서 사라졌어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구 공전입니다. 자, 여유 공간이 이렇게밖에 없네요. 그죠? 자, 짧게 적어 보겠습니다. 지구의 공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음엔 종이를 좀 띄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잘하면 제가 이제 남반사 유리 칠판 주문해 놨습니다. 좀 고급이죠.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1대1식 대면식으로 화상 채팅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업을 위해서 제가 칠판을 좀 좋은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 듣기도 훨씬 더 편리해질 것 같고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아직 2주나 또 남았고 그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1대1식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체크하는 시간 다 빼고 뭐 정신없이 이렇게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하루 만에 2학년 1학기 과학책 남았는 부분은 다 녹화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강의를 9번 해야 돼요. 오늘 첫 강의인데 이거 하고도 또 8번 더 강의를 해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속 강의가 이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구공전.
똑같이 서에서 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1년에 한 바퀴죠. 365일 만에 몇 도를 돌아가요? 360도를 회전합니다. 그럼 약 하루에 1도씩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1도 정도 돌아가요. 자전 때문에는 1시간에 15도 돌아가는 거죠. 근데 공전 때문에는 하루에 약 1도씩 회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도 보면 연주운동 방향은 서해수동 똑같죠? 하루에 약 1도입니다. 그리고 별자리는 보기, 별자리 맞춰요. 일주운동도 실제로는 우리가 서해수동으로 돌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동에서 서로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커피 한 모금 마시고. 강의를 9강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목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공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공전은 서에서 동쪽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동에서 서로 하루에 1도, 하루에 1도니까 거의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별자리 위치 변화라고 나옵니다. 이게 공전의 증거예요. 별자리 위치 변화는 5월 1일 날 측정하고 5월 15일, 30일 거의 15일 간격으로 측정을 했죠. 왜냐하면 15일 간격으로 해도요. 한 15도밖에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별자리가 동에서 서로 15도가 가는 거예요. 15일 만에. 그럼 동에서 서방향이 헷갈리니까 그냥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던 별이 15일 후에는 조금 아래쪽으로, 사실은 아래쪽이 어디로 간 거예요? 동에서 서쪽을 향해서 간 겁니다. 그 사진 자체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절별 별자리도 나오죠. 왜? 별자리가 북쪽 하늘의 별자리, 남쪽 하늘의 별자리 관계없는데 이 계절별로 이렇게 공전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별자리들은 계절별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절별 별자리도 하루에 1도니까 한 석 달 정도 가게 되면 90도씩 팍팍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12달 중요한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달별로 대표하는 별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둥이 조금 남았네요. 그죠?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절별 별자리는 딴 거는 설명 안 해도 되는데 10번 문제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계절별 별자리를 처음 정의를 내릴 때, 자, 태양이 중간에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죠. 그러면 지구가 만약에 12월 달에 여기 있었어요. 그럼 자, 책에는 보니까 12월 여기에 12월이 있었어요. 지구가. 지구 12월 달에 여기면 태양 쪽 방향에 있는 별자리가 정갈자리가 보이죠. 그러니까 항상 별자리가 태양 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2월 달 지구에서 정갈자리가 보이겠어요? 태양 쪽이니까 안 보이죠. 실제로 12월 달에는 뭐가 보여요? 반대편에 게 보이겠죠. 무슨 자리가 보여요? 황소 자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보이는 별자리하고 황도 12궁에 정해져 있는 별자리하고 정반대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면 11월에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가 그냥 천칭자리예요. 근데 2번 문제 보면 3월 달에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 그랬죠. 그러면 3월 달 별자리인 물병자리를 정답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 실제로 보이는 건 물병자리가 아니고 6개월 뒤인 9월 달 별자리 사자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계절별 별자리는 실제 보이는 거와 태양 쪽 방향과 다릅니다. 황도 12궁을 정할 때는 황도니까 태양이 지나간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 쪽 방향을 황도 12궁으로 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밤하늘에 보이는 것은 6개월 뒤 별자리 정반대 방향께 보인다. 그것만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크기,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좀 복잡하죠? 다음번에는 종이를 띄면서
한 두 페이지 정도에 해당되도록끔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